기술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군 당국과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시제기 제작에 돌입한 KF-X 실물 모형과 운용 가능한 무기지개 등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총 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됐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100회의 시험비행 이후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KF-X의 국산화율은 65% 수준이다. KF-X 첫 실물 모형 공개 F-22와 닮은 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한 미 F-22 랩터와 비슷한 모양으로 설계됐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에 이른다.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카이 관계자는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면서 F-35A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피탑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KF-X는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가 설치돼 다수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최대 7,700kg을 탑재할 수 있다. 카이 관계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영국산 미티어,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저피탑 능력 강화를 위해 미티어 4발은 기체 내부에도 탑재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한국에는 기술 이전 소극적.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서 F-15, F-16, F-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에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2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 법으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의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는 F-22 랩터이다. 오로지 미국만이 운영하고 있는 괴물같은 스텔스기인 F-22 랩터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를 하였다. 전쟁 상황 시 미국 본토를 전투항공기로 공격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모든 것이 이 F-22 랩터 덕분인데 F-22는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이다 보니 미군이 외계인을 납치 고문하여 확보한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전투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모든 군사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달리는 미국이 유일하게 취약한 분야가 바로 항공인데 그 이유가 재미있다. F-22 랩터, F-35 라이트닝 등을 주축으로 한 제공권 장악 능력이 워낙 뛰어나 애시당초 항공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약간의 과장이 섞인 주장도 있다. 제조 개발 배경. F-22A 랩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와 보잉사가 공동 제작한 미공군 전용의 고기동 스텔스 전투기이다. F-22는 미국의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미국의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국가는 가질 수조차 없다.
록히드 마틴사는 F-22 레터 제작의 주계약 업체로 기체 대부분의 설계와 무기, 최종 조립까지 모두 맡고 있으며 보잉사는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날개와 기체, 항공 전자장치, 트레이닝 시스템 등을 담당하였다. 4에서 4.5세대의 F-15 이글과 F-16 펠컨의 역할 및 관계를 5세대 스텔스의 쌍두마차인 F-22 레터와 F-35 라이트닝이가 정확히 대체한다. F-22는 F-15와 마찬가지로 제공장악의 목적을 두고 설계되었다. 공대공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당연히 공대지를 위한 장비와 전자전을 대비한 장비 또한 탑재한다. F-22의 당초 개발 목표는 러시아의 수호위 전투기를 의식, 레이더를 사용하는 실외 전투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타 국가의 전투기들과 비교시 비등한 성능의 비스텔스 전투기인 F-15를 완전히 대체하려 700대 생산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발비가 너무나 올라가는 바람에 초기 계획 수량 1을 포기하고 200대로 줄였다. 나머지는 3군 통합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 II가 대체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F-22가 최강의 전투기임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지만 성능에 비해 너무나 몸집이 크고 무장량은 적으며 스텔스 기능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가격과 유지 비용 또한 너무 비싸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아니면 운용하기조차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1. 엄청난 고기동 능력. 2대의 제트 엔진으로 로켓처럼 수직 상승을 계속할 수 있고 음속 돌파 후 애프터 버너를 안 켜고 기본 출력으로 음속을 유지할 수 있는 슈퍼 크루즈가 가능하다. 주력 평양 노즐을 채용한 스러스트 벡터링 컨트롤 능력은 초음속 상태에서의 고기동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다른 비행기들은 암속 상태인에서 낼 수 있는 고기동을 F-22는 초음속에서 해낼 수 있다. 괴물 같은 능력을 가졌다. 최고의 스텔스 능력. F-22 레터의 레이더는 적기의 RWR에 걸리지 않도록 전파 방사 패턴을 바꾼다. 한마디로 F-22에게 조준되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뜻이다. RWR의 기능 상실은 ECM 또한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들은 F-22 레터에 대해 전자전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F-22 레터를 상대로 전자전을 하려면 EA-18G 그라울러 정도는 되어야 할 만큼의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적 전투력. 격추된 2대의 블루포스는 F-22가 아닌 F-15. 훈련에 참가한 F-15, FA-18 파일럿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무기라곤조차 안 된다라며 F-22의 엄청난 스텔스 성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 무장창이 열리기 때문에 잠시 레이더에 잡히나 그 시간이 2초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적기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짧다. 기동성마저 4세대기들보다 우월하여 기관총조차 무용지물이라는 의견. 라이벌. 없다. 전통의 항공광국 러시아의 수호-17, 중국의 Je-22F-22를 잡겠다고 만들어진 스텔스 전투기들이 있지만 군사 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밀덕 및 항공 전문가들 모두 F-22를 능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수호-17은 F-22와 성능 비교에서 동등 혹은 떨어진다는 시각이고 Je-20은 중국 밀덕들조차 F-22와의 비교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사실 Je-20은 F-35한테도 안 될 것 같은데 F-시리즈와 공산권 기체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기체의 크기와 형상만 봐도 일반인들조차 왜 그런지 느낌이 온다. 다만 일본에서 만든 유명 플라이트 슈팅 게임인 에이스 컴배트 스카이즈 언노운에서 현실 전투기들의 성능을 고증하며 능력치를 측정하였는데 F-22는 거의 끝판왕이다. F-22는 현실 기체 중 도그파이트의 끝판왕이라 멀티에서 주로 쓰이고 F-35는 싱글 캠페인 모드에서 지상 공중 모드의 강한 기체라 그냥 자주 쓰인다. 유인 전투기의 최강자. 미 공군은 F-35가 미군의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역사상 최고의 유인 전투기는 F-22가 될 가능성이 높다. F-22는 첫 배치 시점부터 지금까지 최강이 아닌 시절이 없었다. 미국이 새 유인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기동성. 아래 그래프를 보면 F-22가 1등이긴 하지만 엄청난 것은 아닌데 여기 함정이 있다. 아래 그래프는 실전 무장이나 컨포멀 탱크 등을 장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수치이다.
동체나 주익의 하드포인트에 무장을 해야 하는 기체들은 항력의 증가와 유치 흐름의 변화로 인해 유사시 실전에서 보일 수 있는 실제 기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무장을 기체 내부에 탑재하도록 설계된 F-22나 F-35는 클린 상태의 기동성이 실전 상태의 기동성과 타 기체에 대비 비슷하다는 말이 된다. 즉, F-22와 타 기체의 차이는 그래프로 보여지는 차이보다 실전에서 더욱 큰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이다. 실전 F-22의 스텔스 성능을 간접적으로 알리게 된 사건이 있다. 시리아 정부군의 수-24 전폭기가 북부 시리아의 쿠르드족 지역에 접근, 미 공군의 F-22 2기가 스크램블을 나갔다. 2기 중 1기가 2000피트 안쪽까지 거리를 좁혀 수-24의 뒤쪽 상부 방향에서 15분간 추적 비행을 했으나 수-24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15분 후 시리아 정부군 주둔지 돌아갔다고 한다. 미국의 국가의 도입 시도. 일본이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였다. 수출금지법 때문에 미국의 국가에 여전히 팔 수 없다. 하지만 미국 또한 정권이 바뀌고 생산이 재개될 경우 도입이 예상되는 1순위 국가들에 우리나라도 포함이다. 1순위 도입 후보군은 한국, 일본, 이스라엘, 호주. 해당 국가들은 F-35 도입 중이거나 자체 스텔스기 개발 중인 국가들로서 미국의 F-22 수출 금지가 해제되면 단 몇 대라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견제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